네, 안녕하십니까. 립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 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혜경 기자입니다.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을 직접 발굴해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고 스타트업 벤처기업에 대한 맞춤형 세정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정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음식 주점업 등을 중심으로 계속되는 소비 부진에 더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것으로 한승희 국세청장은 이번 대책은 국세 행정 전 분야에 걸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라며 세금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본연의 경제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심리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사경남의 강혜경이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구상을 밝힌 직후 대북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남북 관계 진전보다 비핵화 협상이 먼저라는 미 측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하는 등 대북 문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다시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날 북한과 불법 거래에 관여한 중국과 러시아 업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 오른 업체는 중국 다롄의 선문스타 국제물류무역회사와 이 회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신SMS,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 등입니다. 미 재무부의 이번 제재는 지난 3일 대북 금융거래 기업 등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10일 만에 이뤄진 추가 제재인데,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 위반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6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2분기 지역 경제 동향에 따르면 경남은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 판매에서 전국에 비해 낮은 증가율이 나타났습니다. 박상민 기자입니다. 서비스업 생산 부문에서 전국은 전년 동기 대비 2.3%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남은 0.5%포인트만 증가하였습니다. 통계청은 경남의 음식, 숙박 및 교육 서비스업 생산의 부진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소비 판매 부문에서 전국은 전년 동기 대비 4.7%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남은 마이너스 0.8%포인트 감소하였는데, 통계청은 경남의 전문 소매점 및 백화점의 소비 판매 부진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관공업 생산과 건설 수주의 감소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관공업 생산 부문에서 전국은 전년 동기 대비 0.6%포인트 증가한 반면 경남은 마이너스 8.9%포인트로 강원도와 대전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선박 및 보트 등이 포함된 기타 운송 장비 등의 감소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건설 수주 부문에서 전국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16.9%포인트 감소한 반면 경남은 마이너스 58.5%포인트 감소로 광주 다음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경남의 주택건설 감소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시사경남의 박상민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수십조 원을 지출하였지만 취업률은 반토막이 나고 지난해 공무원 인건비 지출이 전년도보다 7조 5,911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 정부 인건비 지출 증가분보다 2조 7천억 원 많은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공기업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지난해 공기업들의 인건비 지출액도 전년보다 1조 4,774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공부문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인데, 정부는 작년 한 해 동안 공무원을 19,293명을 늘렸으며 2016년 공무원 증원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공기업 직원도 12,000여 명을 더 늘렸는데, 여기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인건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예산처는 공무원 17만 명을 새로 뽑을 경우 30년 근속 기준으로 1인당 인건비가 17억 3천만 원씩 들어가
총 32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여기에 공무원 퇴직 시 지급하는 연금 부담으로 24조 원가량 더 들어간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이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불법으로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실태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무당국은 27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거쳐 조만간 태양광 발전시설 불법 증여에 대한 세부 조사 계획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부모가 자녀에게 투자금을 빌려준 것처럼 꾸며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시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3,000곳 이상의 발전소가 생길 만큼 짧은 기간에 태양광 시설 투자가 급증해 투자자금 출처와 명의 확인 등이 미흡했다는 판단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땅값이 일반 토지의 5에서 10배 이상으로 급등하는 등 투기 열풍이 불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 창원시는 2018 창원 세계 사격 선수권 대회 기간에 외국인 전용 관광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방문회 추진단 내에 콜센터를 설치하고 사격대회 개막 날인 오는 31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콜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창원 시내 관광 명소, 교통, 숙소, 음식점 등을 영어로 안내하며 이와 별도로 창원시는 사격대회 주 경기장인 창원국제사격장 내에도 관광 홍보관을 설치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관광 안내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언제쯤 끝이 날까 지루하게 이어졌던 이 폭염, 이번 주 주말에는 주춤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또다시 33도의 더위가 이어지니까요. 마지막까지 더위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밑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